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티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들어서 홍범도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지금 들여놓았었는데, 이것을 이전시킨다는 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이 홍범도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홍범도의 행적에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변절된, 왜곡된 이 현대사와 근대사에 있어서 올바른 시각과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오류에 빠지거나 바보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자, 그러면 연해주 한인사회는 1884년 이전에 도강해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1가오당 15대샤치나 약 4만 9천 평의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산을 불려 분홍이 된 사람들이 원호인, 이때 원은요 으뜸 원자가 되겠고 호자는 집 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호인이라고 하는 지도층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해서 광산 노동자나 소장농 혹은 어부, 날품팔이들을 어렵게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여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는요 나머지 여자가 되겠고요, 이때 호자도 물론 가구, 집을 나타내는 집 호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한인 동포였지만 부의 정도가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해서 러시아에서 10월 혁명 이후에 후폭풍으로 적백 내전이 발발하게 되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극한점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원호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백군과 그들을 지원한 미국, 일본 등 연합군 편에 섰었고, 또 여호인들은 이와 달리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지지하는 적군에 가담하여 빨치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적대 세력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여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비극의 뇌관을 격렬하게 때려 대폭발을 일으킨 사건이 1921년 6월 28일에 발생한 자유시 참변입니다. 홍범도는 이동휘가 중심이 된 한인사회당, 상하이파 고려공산당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홍범도도 이동휘 일파가 선동한 독립군의 통합 및 소련 적군의 보급 지원,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1921년 봄 러시아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르쿠츠크파 소련 공산당과 상하이파 고려 공산당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르쿠츠크파가 우세한 정황이 전개되자 홍범도는 재빨리 상하이파 진영을 탈출하여 이르쿠츠크파 진영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 직후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유시에서 한인 무장부대가 동료대원 수백 명을 사살, 체포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일본군을 시베리아에서 철군시키기 위해서 대련 따리엔 회담에 임했던 레닌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철군의 전제 조건으로서 연해주와 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인 무장부대의 해산을 요구받게 됩니다. 레닌 정부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동휘에게 금화 100만 루블이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을 제공하고 공수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레닌이 이동휘에게 제공한 막대한 뇌물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산화할 것. 둘째, 연해주와 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인 무장부대를 소련 적군 산하로 편입시킬 것. 이 두 가지를 처리하는 대가가 금화 100만 루블이었습니다. 이동희는 연해주와 간도 일대의 한인 무장부대를 자유시위로 유인하기 위해서 독립군 대통합으로 단일 지도부를 형성한다. 또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보급 지원을 한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한인 무장부대를 자유시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레닌 정부로부터 금화 100만 루블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받고 한국 무장 독립부대를 자유시로 끌어들인 이동휘. 그는 한인 독립군들을 유인하기 위해 한국 독립군 단일 지도부 형성,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보급 지원을 가지고 선동하였습니다.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 무장부대 중에는 소련 적군파 산하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인 독립군 부대 중 절반 이상이 소련 적군 편입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자 레닌 정부는 무장해제를 명령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한인 무장부대의 해산은 소련 적군 및 그들과 손잡은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 산하의 한인 무장부대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홍범도는 재빨리 수백 명의 동료들을 사살 체포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숨이 끊어진 자들은 저승으로, 목숨이 붙어있던 자들은 시베리아 벌목장으로 끌려가서 무장부대의 씨를 말려버리는 작업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이 주최하는 제1회 극동 제민족대회 극동인민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홍범도는 한인 무장세력 대표로 선출되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회 참가 직후 홍범도는 레닌과 면담하는 성은을 입게 되었고, 레닌은 홍범도에게 혁명 정권에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면서 러시아 화폐 100루블과 군복 한 벌, 홍범도 이름이 새겨진 권총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레닌이 하사한 군복과 권총을 홍범도는 죽을 때까지 곱게 모셨다고 합니다. 자유시위 참변 당시 가해자 편에 가담하여 동료 한인 무장대원들을 사살 체포하는 데 일조하였던 홍범도, 그는 자유시위 참변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레닌에게 보고하며 그로부터 권총과 군복, 러시아 돈 100루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의 사진에서 옆구리에 차고 있는 권총이 바로 레닌이 하사한 선물이 됩니다. 잔치가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 법이죠. 즉 토사구팽이 되겠습니다. 소련은 자신들에게 협조한 홍범도 이하 이르크츠크파 한인 무장부대를 이르크츠크에 모아놓고 공산화 교육을 시킨 다음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한인 무장부대가 해산을 당해 갈 곳이 없어지자 홍범도는 1923년 8월 이만 근처에 까잔린 구역 토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집단 농장을 세우고 4년여 농사를 짓고 벌을 치게 됩니다. 1927년 10월 소련 공산당에 가입도 합니다. 당증 번호는 578492번. 1928년 7월부터 이만 남쪽 스파스크 진동촌으로 이주를 했고
한카오 부근의 카멘노 리발로프 초원 치모우에 있는 한카의 별 콤비나트 지도자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1937년 9월 초 스탈린의 명의에 의해 카자흐스탄의 시르다리아강 근처 아리크촌 사막지대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1938년 4월 생활 환경이 좀 나은 크즐 오르다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의 생애 마지막 직책은 크즐 오르다의 조선극장 수의장이었습니다. 그는 1943년 10월 25일 그곳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영광스러운 징표로 추앙하는 연해주 간도 항일 무장부대의 항일 투쟁사의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래는 한 독자의 평론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상하이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상하이파 독립군 동지 600명을 일본과 소련 공산당의 사주로 소련으로 끌고 갔던 이동희와 홍범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독립군이 소련으로 이동하는 중 소련 주민 약탈죄로 인해서 무장해제 당할 당시 독립군 중 이에 정하는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3명의 재판관 자리에 홍범도가 들어가 독립군을 처형하고 일부는 무장해제시켜 시베리아로 쫓아내버린 판결에 동참을 하였으니 어찌 보면 배신자가 된 홍범도를 독립유공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까? 볼 수 없겠죠. 일본과 소련의 밀량, 시베리아 주재 일본군 철수 대신에 항일 독립군을 소련에서 유인하여 무장시켜 달라는 이 밀약도 모르고 상하이파 독립군을 소련에서 봉급과 무기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꼬여서 소련으로 몰고 가 살상시킴으로써 무력화시킨 이동희와 홍범도는 과연 독립운동자로 서운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련과 일본의 밀약에 부역한 반역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홍범도는 소련에서 소련군에 편입하여 대위 계급장을 달고 우리 독립군이 학살당한 자유시 참변을 보고하기 위해서 레닌을 독대하였던 자이니 친일파 역할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평양 출신인 홍범도 시신을 시베리아에서 현충원으로 모셔오고 육사 교정에 흉상을 건립했어도 박정희 정부에서 고증 부족으로 말미암아 서운을 했어도 놀라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홍범도를 그럼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요즘 홍범도를 갖고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말거리조차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홍범도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착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첫째,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한민족이 독립하기 위한 활동이었고, 둘째,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셋째, 항일운동은 겉보기로는 일제의 항거한 운동을 통칭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세분해보면 민족 진영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진영은 조선 땅을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일제에 대항하는 활동들은 모두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제에 대항했다고 하는 점을 가지고 일제에 대항만 하면 모두가 착한 행동이고 선한 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홍범도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홍범도는 공산당원이니 당연히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탄압하는 일제를 물리치기 위해 총을 들고 나선 그런 놈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일제에 대항할 군대를 모으고 1920년 공산주의의 적군인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얼마간의 전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홍범도는 독립을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조선 땅을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일념밖에 없었고, 이 일념에 충만했던 홍범도에게 일본 제국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을 방해하는 파쇼 세력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운동을 방해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제쳐버리고 조선 땅을 공산주의 땅으로 만들려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내를 모르는 조선 사람들은 홍범도를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독립운동가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했던 것이죠. 100년 지난 지금 현재에도 그런 상황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범도의 1920년 이후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925년 소련 땅의 자유시라는 지역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독립군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집결이라기보다는 유인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독립군들은 무장해제를 당하였고 소련 공산주의를 따르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에 불응하게 되자 홍범도가 속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독립군 수천 명을 포위하고 밤을 새워 무력으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혹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1925년 자유시에서 독립군 거의 모두가 전멸당한 이후로 어디에서고 독립군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자유시 참변 이후로 1945년까지 이 세계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925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 이 모두 1920년에 일어났던 전투이며 당시 용맹을 떨친 독립군들은 1925년 자유시에서 무참하게 참변을 당하며 사라졌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killed and disappeared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홍범도는 독립군을 몰살시킨 공산주의자로 맹활약했습니다. 홍범도가 직접 쏘아 죽인 독립군의 숫자는 알 수가 없으나 홍범도는 독립군을 향해서 무참히 사격을 가했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자가 바로 공산주의자 홍범도였던 것입니다. 즉 홍범도에겐 일본군이나 독립군이나 똑같이 없애버려야 될 적군, 애놈이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홍범도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얼빠진 민족이 누구다? 바로 이 한민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유시 집결이 음모임을 눈치를 채고 자유시에 집결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만주로 되돌아갔던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가운데는 훗날 홍범도가 보낸 붉은 자객에 의해서 김좌진 장군은 만주 지역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홍범도의 사진에서 허리에 차고 있는 권총은 그 유명한 빨갱이 중에 진짜 빨갱이 레닌이
직접 하사했던 것이며 자유시 참변 시에 그 권총으로 독립군들을 쏴 죽여서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를 말할 때 박정희도 공산주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로 소련에 정착하여 말년을 맞이한 반면, 둘째, 박정희는 6.25 전쟁에서 국군으로서 공산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 빨갱이의 허물을 벗었고, 훗날 그가 일으킨 5.16 군사혁명의 혜택을 현재 5천만 국민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는 상대가 됩니까? 어떻게 이 홍돼지 똥덩어리와 이 된장을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홍범도는 이 땅을 공산주의로 도배하기 위해서 혁명활동하는 연장선에서 일본군도 쳐부수고 독립군은 몰살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이 독립군입니까? 그런 놈이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해서 모셔야 마땅할 그런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똥개들도 그러한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홍범도를 모시자는 놈들을 홍범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라고 부르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정확한 말이죠. 자, 이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은 구분하여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좀 각성을 하시기를 비옵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독립운동이라고 헛소리 하다가 최근에는 항일운동이라는 애매한 짬뽕탕에 섞어버리는 이 종북 좌익 세력들, 간첩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의 술수와 이 현란한 혀 놀림에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볼 때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밖에 없었다 하겠습니다. 독립군은 1925년 자유시 참변 이후로 빨갱이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홍범도는 자유시에서 공산당을 거부하는 독립군을 몰살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범도는 독립군입니까? 아니면 공산군입니까? 정답은 공산군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올바른 현대사, 근대사를 가르쳐주는 역사 선생님들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밥을 빌어먹겠다고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을 하면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쳤던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우리가 발족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연원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의 현대사, 근대사를 인식하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우리가 펼쳐가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왜곡된 역사에 뒷발목이 잡혀서 바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이렇게 병신 모조리 같은 짓을 계속 해야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홍범도는 독립군이 아니라 공산군이었고 이 나라의 역사를 더럽게 만들었던 추악한 인물이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국 각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